한국의 태양광 패널이 손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손녀의 할머니는 울면서 한국팀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마을의 부족장도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기도 없이 깊숙한 어둠 속에서 10년 이상을 생활하던 우간다의 한 부족은 이제 한국을 은혜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이 도대체 아프리카에서 무엇을 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살고 있는 나쿤비라고 해요. 국제 NGO에서 활동가로 일해요. 저의 일은 종종 잊혀지는 장소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우간다 깊숙한 곳에 있는 노룰라라는 아주 작은 마을로 갔던 놀라운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달 전 저의 친구 한 명이 캄팔라에 있는 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무척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쿤비, 내가 노룰라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거긴 밤이 되면 완전 깜깜해. 뱀에 물리거나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자주 생겨. 사람들은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못해. 작은 진료소에는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조차 없어. 누군가 위급해지면 촛불이나 낡은 손전등 빛에 의존해 치료해. 만약 환자를 도시병원으로 옮기려 해도 위험한 길을 몇 시간 달려야 해서 너무 늦어져 버려. 너무 많은 사람이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마치 속으로 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 어두운 그림이 그려졌어요. 깜빡이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아픈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 약한 배터리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숙제를 하려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간호사들이 아기 요람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빛을 비추며 일하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대로 노룰라를 내버려 두면 오늘 밤도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노룰라는 정말 작아요. 사람 수가 대략 280명 정도 돼요. 이곳에 가려면 캄팔라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4시간쯤 달려야 해요. 길은 너무 울퉁불퉁하고 먼지가 많아서 낡은 트럭은 금방 고장날 것만 같았어요. 15년 전에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디젤 발전기를 기부해줬대요. 그때는 노룰라의 전구가 켜졌대요. 밤이면 진료소가 환하게 빛났고 엄마들은 밝은 빛 아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숙제를 늦게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발전기는 자꾸 고장났대요. 고친다고 해도 부품을 구하러 도시로 가려면 왕복으로 몇 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여행 비용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이 매달 모으는 돈의 절반 이상을 써야 했어요. 결국 5년 전에는 발전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그때부터 노룰라는 해가 지면 완전 암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NGO 보고서를 읽었을 때 그 문구가 마치 종이 위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노룰라 마을은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해가 지면 모든 일을 멈춰야 해요. 진료소는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고 의사들은 촛불이나 손전등에 의지해서 진료해요. 누군가 뱀에 물리면 응급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기기 너무 멀고 위험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목숨을 잃어요.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두움을 두려워하며 울까? 어느 엄마가 야생동물 소리에 놀라 깨어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언가 꼭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그때 제가 떠올린 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을 단지 먼 나라, 화려한 불빛과 팝 음악이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한국은 아프리카랑 너무 멀어서 우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신나는 음악을 통해서만 한국을 알았어요. 이웃 사람들은 한국, 거기는 케이팝 예쁜 모바일 폰 있는 곳이잖아. 우리처럼 작은 마을에는 별 도움도 안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도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 말을 믿었어요. 한국은 화려한 도심의 불빛과 제가 손댈 수 없는 기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1960년대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고통받고 굶주림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교육, 노력,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과학과 공학을 배우고 공장을 세우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며 발전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거듭났어요. 휴대전화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튼튼한 태양광 패널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 태양광 패널이 사막처럼 뜨거운 곳에서도 25년 넘게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대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 태양광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었다면 그 기술로 노를라에도 빛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요. 그 생각이 저에게 희망의 불꽃을 주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에서 만든 작은 태양광 램프 한 대만이라도 노를라에 가져가서 밤의 어두운 마을에 불빛을 보여주자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의 빛이 우간다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도 닿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텐트, 동영상을 보여줄 태블릿, 낮 동안 태양에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랜턴 몇 개를 배낭에 챙겼어요. 그리고 여행을 시작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 그렇게 먼 나라 한국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할까? 하지만 제 마음속 한쪽에서는 분명히 알았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고난을 딛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을 공유해서 노를라 같은 작은 마을에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확신했어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저는 캄팔라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도시의 높은 건물과 전기 불빛이 사라지자 제 세상도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익숙한 풍경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새로운 종류의 빛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 여정이 제게는 한국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려주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삐걱거리는 트럭에서 내리면서 제 발이 빨간 흙 위에 닿았을 때 이미 해는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방에는 키 큰 풀들이 따뜻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떠올랐어요. 노를라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 태양광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는 걸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한지였어요. 새들이 짹짹거리고 벌레들이 윙윙거리고 몇 마리 소가 풀을 뜯고 있었지만 전기선이나 전봇대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해가 지면 반짝이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마을 중심을 향해 걸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든 작은 집들이 프리프로 엮은 지붕과 함께 좁은 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길 끝에는 나무 울타리로 둘러진 회관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서 마을의 족장 무바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점 다가가자 하늘이 주황빛과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해가 먼 언덕 뒤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순식간에 깊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변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제 얼굴 앞에 있는 손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부르르 떨리고 심장은 한 박자 쉬었다 뛰는 것 같았어요. 닭 한 마리가 부드럽게 꼿꼿해 울다가 닭장으로 푸드덕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풀숲 사이로 바람이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둠이 저를 삼킬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국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오래전 한국의 산골 마을도 이런 밤을 맞았었어요. 전기가 없어서 등 위로 기름을 채워 켜는 등만 있었어요. 타는 심지에 냄새가 온 공기를 채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미래를 향해 있었어요. 과학을 공부하고 공장을 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발전을 꿈꿨어요. 조금씩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에는 아주 외진 산골 마을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햇빛을 모아 깨끗한 전기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노를라 사람들도 그런 희망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회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앞쪽에서 웃음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대는 소리, 흙 위를 밟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마침내 불빛이 깜빡이는 거친 나무 문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시원하고 어두운 방 안으로 발을 디뎠어요. 낮게 놓인 나무 상자 위에 촛불 하나가 타닥거렸고 진흙벽에는 촛불 불빛이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긴 흰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돗자리 같은 매트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어깨에는 간단한 천을 둘렀고 옆에는 나무 지팡이가 기대어져 있었어요. 그가 바로 무바라 족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분은 올려다보며 제 눈을 마주쳤어요.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다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어요. 안녕하세요, 족장님. 저는 나쿤비라고 해요. 캄팔라에서 왔어요. 족장님 댁마을을 뵈러 왔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오게, 나쿤비. 도시에서 손님이 오는 건 아주 오랜만이구나. 배고프지 않나? 곧 함께 식사하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상자 옆에 섰어요. 밖에서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오는 여성들의 물동이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에 올린 물동이들이 부딪히며 짤랑거렸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친구들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도 마을이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어요. 옥수수죽과 채소 반찬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자 무바라 족장님이 물으셨어요. 말해보게, 왜 노룰라에 온 건가? 저는 태블릿과 태양광 랜턴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족장님,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든대요. 제가 이 작은 태양광 랜턴이 어떻게 밤에도 밝게 빛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은 찡그리며 물으셨어요. 한국이라 거긴 너무 멀잖나. 그들의 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닿는다는 거지? 저는 랜턴 위쪽에 달린 태양광 패널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태양광 패널이 미약하게 반짝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전기가 없었던 시절을 기억해요. 지금 우리처럼요.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태양광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낮에 햇빛을 받아 이 패널이 전기를 만들면 배터리에 저장하고 밤에는 스위치를 켜서 집에 불을 켜는 거예요. 소음도 없고 연료도 필요 없고 연기도 없어요. 오직 햇빛으로 만든 깨끗한 빛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무바라 족장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램프빛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마치 마을 전체가 기적을 기다리는 것처럼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배터리 상자를 열어 스위치를 눌렀어요. 거의 즉시 랜턴이 따뜻하고 고른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어두운 방을 가득 채울 만큼 충분히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며 감탄했어요. 어떤 이들은 놀라서 손을 입 위에 올렸어요. 한 소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가락으로 램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작은 상자 하나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안에 있는 배터리가 낮 동안 태양에서 받은 전기를 저장해요. 낮에는 태양광 패널을 햇빛 아래 두고 충전하면 돼요. 오늘은 보여주려고 배터리만 가져온 거예요. 낮 동안 해가 밝을 때 충전하고 밤에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저는 랜턴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 빛이 마을 사람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에 반사되었어요. 한 어르신께서 조심스럽게 랜턴 유리를 손끝으로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좋네, 열기도 없고 연기도 나지 않아. 우리가 쓰던 등롱은 연기가 자욱해서 코가 뻐근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건 기름도 없어요. 오직 햇빛과 배터리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큰 태양광 발전소도 많이 만들어요. 학교나 병원, 심지어 마을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무바라 족장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이 램프가 정말 잘 작동한다면 한국에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나? 우리 집과 진료소에도 불을 밝혀볼 수 있겠나?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족장님, 저는 한국이 도울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캄팔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부탁드릴게요. 태양광 패널과 더 많은 랜턴을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기 노룰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부탁하겠네. 제가 회관을 나와 어두운 방공기로 다시 나갔어요. 랜턴 하나의 작은 빛이 저를 따라오며 한국의 작은 빛 한 줄기가 가장 깊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그렇게 제 노룰라 첫날 밤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바꿀 작은 램프 하나를 껴안은 채 끝이 났어요. 제가 노룰라에서 캄팔라로 돌아왔을 때 신나는 마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무바라 족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작은 태양광 랜턴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바꾸려면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우리 NGO 사무실로 가서 제 상사 사라에게 얘기했어요. 탁자 위에 대충 그린 노룰라 진료소 지붕 설계도를 펼치고 사라, 우리는 한국팀을 데려와야 해요. 한국은 마을 전체에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라가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녀 눈빛에서 살짝 걱정이 보이는 걸 느꼈어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나쿤비. 한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보내려면 몇 주가 걸릴걸.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운송 방법도 찾아야 하고 우간다 정부 허가도 받아야 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허가 문제는 제가 처리할게요. 노룰라가 얼마나 급한지 설명하겠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연락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한국 태양광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고 우간다 에너지부에 서류를 작성해 보내고 대사관에도 들렀어요. 노룰라는 전기가 없는 오지 마을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이 빛에 달려 있어요. 한국 태양광 패널은 사막 같은 기후에서도 수년간 문제없이 작동한 것이 증명됐어요. 만약 우리가 물량을 받아올 수 있다면 진료소와 회관, 가로등까지 전부 켤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도 이야기했어요. 전기가 없던 나라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전해준 과정에 대해요. 몇몇 공무원들은 그 아이디어에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소식이 왔어요. 한국 태양광 팀이 출발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단 2주 만에 유진수 팀장님이 이끄는 작은 기술자 그룹이 수백 개의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공구를 싣고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설렜어요. 동시에 배 속에는 긴장감도 함께 맴돌았어요. 도착 당일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물 한 통에 얼굴을 씻고 가방을 다시 점검했어요. 엷은 물병, 노트북과 필기구, 그리고 통역사 연락처가 들어있는 휴대전화까지 빠진 게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NGO 트럭에 지역 물품 몇 가지를 싣고 노룰라로 향하는 첫 버스를 탔어요. 제가 마을에 도착했을 땐 아직 마을이 조용했어요. 흙길에는 몇 마리 닭만 여기저기 흩어져 모이를 쪼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쯤 먼 발치에서 먼지 구름이 보였어요. 트럭 세 대가 연이어 도로를 달려왔는데 앞유리에는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길가로 다가가면서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어요. 가까이 가보니 유진수 팀장님이 첫 번째 트럭에서 내렸어요. 깔끔한 셔츠를 입었고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으며 검은색 가방을 하나 맸어요. 나쿤비? 라고 약간의 억양과 함께 영어로 부르셨어요. 저는 손을 흔들고 달려가 인사했어요. 뒤따라온 5명의 한국 기술자들도 호기심 가득한 마을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마을 중심으로 안내하며 여기가 노룰라예요. 장작불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염소들이 마른 풀을 뜯고 있어요 라고 소개했어요. 우리가 바로 여기 진료소 지붕 위에 패널을 설치할 거예요. 유진수 팀장님은 결연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100개의 패널, 10개의 대형 배터리, 전선, 공구, 그리고 작은 태양광 냉장고까지 실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우리는 진료소 지붕을 준비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노룰라 청년들이 함께 일했어요. 저는 밤이 되면 이곳이 밝게 빛나서 생명을 구하게 될 모습을 상상했어요. 유진수 팀장님이 스위치를 올리자 LED 전구줄이 반짝이며 진흙벽에 빛을 비추었어요. 모인 사람들은 숨을 크게 쉬며 놀라워했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패널을 연결하고 회관의 전기를 켜며 가로등을 시험할 거예요. 노룰라는 태양빛을 모아 전기를 만드는 패널 아래에서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우리에게 빛을 나눠주기로 믿어준 덕분이었어요. 아침 해가 노룰라 위로 떠오를 때 저는 희망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마을의 나머지 부분에도 불을 밝힐 날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광 패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배터리와 전선이 큰 천 아래 야트막한 땔감 더미처럼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주요기를 따라 10개의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마을 중심 가장 높은 가로등 아래 모였어요. 유 팀장님이 마스터 스위치를 올렸어요.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더니
한 개씩 가로등이 켜지며 부드러운 푸른빛이 길을 따라 퍼져나갔어요. 원안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와 탄성을 터뜨렸어요. 족장님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빛이 아니네. 우리 안전의 약속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일세. 하지만 저는 보았어요. 족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그때 갑자기 두 번째 가로등 너머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할머니가 가로등 빛 아래 서 있었어요. 무바라 족장님, 제 손자가 아파요. 진료소로 데려가야 해요. 오늘 밤 뱀에게 물렸어요. 우리는 곧장 환자를 밝게 빛나는 진료소로 데려갔어요.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태양광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된 해독제를 투여했어요. 저는 손녀의 할머니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조금만 지체했더라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제때 진료소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나중에 한국팀 기술자를 볼 때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빛은 단순히 전기가 아니었어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였어요. 한때 어둠을 겪었던 나라 한국이 보내준 선물이었어요. 전쟁의 언덕을 넘어온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의 힘, 혁신의 가치, 나눔의 따뜻함을 배웠어요. 이제 노룰라는 그 빛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노룰라는 곧 태양빛으로 탄생한 새로운 날을 맞이할 거예요. 한국 패널이 집집마다 빛을 비추며 아이들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이렇게 해서 우간다의 국제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담이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